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캐디 양성학교 학교장 문수빈 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3일 휴가 쓰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네요. 3일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며칠을 휴가를 쓰시나요? 수빈이는 열심히 돈 벌고 한 달에 이틀 보통 휴가를 쓰는데 요번에는 3일 휴가를 썼거든요. 오른쪽 다리 발바닥 중간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종막염이 생겨가지고 다리 통증이 심해서 3일을 쉬었답니다. 지금은 침도 맞고 피도 뽑고 그리고 약도 먹고 해서 3일 동안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한 달 동안 화이팅 해야 되겠죠. 또 세계 일주를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 여행을 위해서 또 1년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수빈이는 요번 9월 20일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란도 88버의 187호를 저 세상으로 보냈거든요. 고란도가 두 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주고 대신 고란도가 대신 죽어줬네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쌍용 자동차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쌍용차를 코란도, 무쏘, 렉스턴, 체어맨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빈의 목숨을 두 번이나 구해준 쌍용 자동차 코란도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시 코란도를 사서 행복한 드라이빙을 하고 있답니다. 제 목숨을 두 번이나 다시 선물해준 쌍용 자동차 코란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네요. 오늘은 한계를 넘는 기술 구디엔 선생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빈이는 굉장히 도전하는 삶을 사랑하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54년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60살부터 80살까지는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 가야 되려면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물론 엉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심장이 시키는 인생을 살기를 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네요.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운이 있을 때는 80살까지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80세까지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경 강사님의 주 강의 내용은 꿈과 열정인데 수빈이는 도전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처럼 열심히 사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80살까지 열심히 달려갈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도서관 선생님처럼 아주 성공한 유튜버가 되고 싶네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한계를 넘는 기술 구디엔 선생님의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관점을 바꿔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저는 책을 이렇게 막 접어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진시몬의 노래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정말 진정성 있는 노래이고 저와 인생의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와 외로움 그리고 낯설은 아쉬움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노사연 선생님 만남, 그리고 아침 이슬, 최성수 선생님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박남정 선생님,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 심수봉 선생님, 어, 그런 분들, 이성철 선생님, 임창정 선생님들의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다 사랑합니다. 노래는 인생에 위안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가 없다면, 영화가 없다면 인생은 참 지루하겠죠. 제가 접어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안 배경도 괜찮고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데도 꽤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자주 본다. 이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남다르다.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가 기준이다.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가 기준이다. 만약 배울 것이 없다면 재미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마저도 아니라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돈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들은 간절하게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정상에 올라야 더 큰 세상을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각종 방법으로 노력해도 진정한 고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다. 매일 1%씩 발전한다 해도 1.01 법칙에 따른 동기부여 공식처럼 1년에 37.8배나 성장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바라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다. 이들과 진정한 고수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노력과 보상의 관계를 결정할까? 나는 생애 설계 회사의 대표로 10년 전 사회생활을 밑바닥부터 시작해 작가이자 멘토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 이 분야의 선배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개인의 노력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마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서서히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됐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기개발, 커리어 향상, 인생 계획에 관한 이론들은 심리학, 교육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이 학문들은 모두 개인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개인이 학습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성취를 이루며 내적인 풍요로움을 찾기 바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회학, 경제, 경영 분야의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향상, 강점 발휘, 빠른 속도의 성과 등을 바라고 있다. 이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소 중의 하나일 뿐이며 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여기서는 흐름을 파악하고 법칙을 이용해 사회적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같은 사안에도 다른 답을 떠올리게 한다. 예를 들어 날로 치솟는 집값 문제를 생각해보자. 집이 내 삶의 수준을 대변하는 시대는 지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적 관점이고 레버리지와 흐름을 이용해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하고 말하는 것은 사회학과 경제학의 관점이다. 이렇게 같은 문제를 대할 때도 관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온다. 물론 모든 관점에는 저마다의 장점이 있다. 만약 개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개인과 사회라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는 언제나 쉽게 메울 수 없는 퍼즐 한 조각이 빠져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타고난 소질을 발휘해 자신의 열정을 쫓는다면 행복해 기야 하겠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의식적으로 일만 시간을 투자해 열심히 노력하면 개인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겠지만 반드시 공인된 고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전심전력으로 한 가지 직업을 연마해 개인의 안정적인 업지를 다진다 해도 이를 통해 타인의 가치까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은 무엇이 다른가? 이 시대의 진정한 고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실력을 축적하는 방법을 안다. 사회와 각 기술 흐름의 힘을 빌려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키울 줄 안다. 큰 쟁취를 이룬 고수들은 비선형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안목과 전문, 견문, 능력과 보유한 자원과 개인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한다. 개인의 노력에만 힘쓰지 않고 사회 법칙을 활용한 결과다. 포브스의 전 세계 부자 목록에 오른 중국인 부자들의 커리어 사례를 연구해 보니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 그들은 우선 부자가 될 만한 노력을 했다. 두 번째, 그들의 창업한 시기는 26세에서 35세로 그 나이는 사회에 나와 충분한 경험을 쌓되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은 시기였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공통점은 창업 시기의 주위 환경이다. 그들은 창업 전후 2년간 전례 없는 시대의 상승 시기를 겪었다. 홍콩의 갑부는 금융과 부동산 업종의 흐름을, 대만의 갑부는 전기 기계와 플라스틱 산업의 흐름을 잡았고 중국의 갑부는 인터넷이라는 흐름에 순응했다. 세 가지 공통점 중 후자의 두 가지는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한 것이었다. 흐름에 순응한다는 것은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물속에서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데 반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헤엄을 칠 수 없다. 오히려 헤엄을 칠수록 빨리 가라앉는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에도 이와 같은 성질이 있다. 시대의 성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타고 멀리 나아갈 수 있지만 사회와 시대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빠져 죽기 십상이다. 이 시대의 고수가 보여주는 폭발적 성장의 비선형 그래프는 사회 법칙을 적절히 이용해 노력을 극대화한 결과다. 평범한 사람은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발달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와 경영 법칙에 정통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는 능력이 부족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고가 되기 위한 배움을 구하는 길. 나는 이 책이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퍼즐 조각이 되기를 바란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벽을 허무는 정도는 부족하다. 우리는 사고의 천장까지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예상했겠지만 학교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행복을 지향한다. 나름 발전했다. 산업화 시대의 주입, 생산식 교육에서 심리학적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게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엘리트 교육에서는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친구를 사귀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 미국 상류층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지식들을 직접 전수하고 어릴 때부터 각종 사교 모임에 데리고 다니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성공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상류층의 자녀들은 사회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부모를 만나게 되면 자녀의 학습 진도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어휘량이 부족해요. 단어 6,000개만 잘 외워도 독해 점수가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대개 두 종류의 대답이 들어온다. 평범한 부모는 아이에게 들었지? 선생님 말씀대로 단어 열심히 외워 알겠니?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단어 외우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책 읽는 건 좋아해요. 진도 따라가는 건 급하지 않으니 재미있는 영어책을 더 읽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두 종류의 대답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자리한다. 전자의 세계관은 시키는 대로 업무를 완성하라이고 후자는 내게 맞는 방식대로 가르치도록 세상에 요구할 수 있다이다. 전자의 아이는 우수한 직원이 될 것이지만 후자의 아이는 미래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진짜 뛰어난 지혜는 반드시 인재를 길러낸다.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닌다 해도 남다른 것을 배우지 못한다. 가정교육도 지혜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르게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거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다. 사회의 포진에 있는 진짜 고수들을 관찰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그들을 분석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이면에 감춰진 논리와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최고의 지혜와 기술을 5년간 직접 배운 기초 수학, 진화론, 시스템 과학의 틀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리고 고수들의 사례를 우리의 인생이라는 맥락과 결부시켰다.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이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길을 더 주는 물꼬가 되기 바란다. 설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뜨도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 앞에도 성공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똑똑하게 노력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앞서 이야기했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풀어갈 것이다. 평범한 학생들, 내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삶의 법칙을 이해하고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여 개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내 진정한 고수가 되기를 바란다. 모두 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현 상황을 인지하고 게임을 시작해야 진정으로 공정하지 않겠는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주제는 어떻게 사회적 법칙과 흐름을 이용해 개인의 능력을 효율화하는 것인가이다.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를 다루기를 내용면에서 일부 미성숙하고 부족함이 엿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링크드인 창시자인 리드 호프만의 말에 용기를 내었다. 당신이 발표한 것에 조금의 어색함이 없다면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다. 영하 1대 종사에서는 고수가 되는 길을 3단계로 구분했다. 자신을 보고 천하를 보고 대중을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자신을 보는 일은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하고 싶은 것과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며 안전한 영역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두 단계인 천하를 보는 일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에 뛰어들어 몸서 부딪히며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법칙 그리고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다. 흐름을 보고 법칙을 이해하고 지혜를 쌓아 자아의 폭발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수다운 인지 능력뿐 아니라 고수가 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중을 보는 일이다. 오랫동안 고수로 지내며 성패를 거듭하다 보면
자신이 배우고 이해한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고수에서 일대의 종사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게 된다. 피터 드러커의 아버지가 피터 드러커를 데리고 경제학자인 조지프 순페드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다. 드래커의 부친이 순페드에게 물었다. 아직도 남들이 자네를 이렇게 기억할지에 대해 생각하나? 순페드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 난 후세 사람들이 나를 경제학자이자 훌륭한 스승으로 기억하길 바란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피터 드래거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이를 먹고 보니 이론과 저작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겠더군.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이 달라져야 비로소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시대의 수레바퀴 앞에서 우리는 전속력으로 질주해야만 한다. 때로는 마음만큼 힘을 따라주지 않거나 초조해지겠지만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 수레바퀴는 나고자두를 너무 쉽게 먼지 구렁텅이 속에 내던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이 한 분야의 고수가 된다면 당신이 알게 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바란다. 글이든 음성이든 다 좋다. 온라인이어도 좋고 오프라인이어도 좋다. 가능한 지혜로운 사람들과 더 많이 관계를 맺고 함께 고수가 되는 수레바퀴를 타고 즐기자. 새로 수레바퀴에 성취하는 사람들을 밀어줘서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게 하고 수레바퀴 아래의 낙오자들을 끌어당겨 희망을 보여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러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성과라고 우리의 성공과 함께 정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한계를 넘는 기술 구디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문수빈의 인생에도 조그마한 수레바퀴를 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변화의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길 응원합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한창키리 양성학교 총장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